단언컨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실제로 한 40만 원 정도 되신 분들 3만 원대를 진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알고 나면 정말 너무 쉬운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건강보험료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은퇴자분들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신 다음에 건강보험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건강보험료 좀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을 많이 알아보고 검색해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근데 아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수년간 수많은 건들을 컨설팅하고 안내를 해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믿고 들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선 말씀드릴 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뭔가 해야 됩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데 그냥 탁 줄어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오늘 영상이 꽤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전 20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법과 제도는 계속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 법률에 개정된 내용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40만 원씩이나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부담이 돼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상담을 하시고 저희가 컨설팅을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 이런 분들께서 보통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됩니다. 건보료가 뭐 3만원대 뭐 2만원대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고지서입니다. 이런 고지서를 수십 건을 저희는 이제 매달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40만원 정도 되신 분들 3만원대를 진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중간에 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모를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바로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센이 목돈관리 전문 기업인데 건강보험료에 관심 갖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건강보험료 관련돼 가지고 컨텐츠를 진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돈으로 금융 월세처럼 매달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는 걸 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GPL 채권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GPL 채권을 활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도 이자 소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GPL 채권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GPL 채권 투자를 활용을 해서 이자 소득이 높아지니까 뭐가 같이 올라가요? 건강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께서 이자가 많아진 건 너무나 좋다. 근데 건보료도 같이 올라갔다 라는 이제 약간은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 소득은 많아지더라도 건보료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이게 모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수년간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에 대한 고충을 우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행센은 굉장히 이쁨 받을 수 있겠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이라는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행센의 가치는 올라간다 라는 로직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나온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될 거예요.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거죠. 보통은 직장가입자 때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원래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어도 회사가 15만 원 내주고 나는 15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건보료라는 게 직장 생활할 때는 원천 징수되고 월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일단 내가 직접 이체를 클릭 해가지고 OTP 카드 번호 넣어가지고 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로 확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50% 내주던 회사도 없고 내가 100%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직장가입자에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탁 넘어오는 순간 건보료 부담이 확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가 됐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느끼는 거라면, 그러면 다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다시 건보료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어디 쉽냐. 될 수 있는 거면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알바자리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면서 원하는 일을 한다? 이게 녹록치 않은 거죠. 우리가 건보료만 줄일 목적으로 어딘가 회사에 고용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건보료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보료인 건데,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는 건보료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 봤을 때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피부양자인데, 피부양자는 이런 거잖아요.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안 되면 나라에서는 건보를 내는 게 부담되실 수 있겠네요. 건보를 안 내게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재산과표가 5.4억이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이 되시는 분이셨더라면 이미 지역가입자로 넘어오지도 않았을 테고 건보료 부담을 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답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건보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이거긴 해요. 재산과 소득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라는 건 재산과 소득을 점수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보료 줄이자고 재산도 줄이고 소득도 줄인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재산과 소득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어나면서도 건보료가 안 늘어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재산과 소득을 축소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인데,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바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담되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임의 계속 가입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일 때 부담하던 건보료를 3년 동안 부담하게 해드리고 3년 이후에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계속 가입자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거나 재산과 소득을 축소시키거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어떤 걸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뭐야, 아까는 직장가입자 되는 게 녹록치 않다면서 이제 와서 직장가입자 되라고?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미 했지 이 사람아, 참 답답한 소리 하네? 막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셀프 고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진짜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우리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만든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어떤 회사에 우리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서로 니즈가 맞으면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근데 1번이 쉽지가 않잖아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법인을 만들고요. 그 법인에 내가 고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법인이니까 내가 고용을 할 수 있잖아요. 고용할 때는 타인을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고용할 수도 있죠. 왜? 법인과 나는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혼자 법인의 운영자였고 그 법인은 저만 고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대표자가 되어 있는 거죠. 대표자도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인을 만들고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만든 회사에 내가 고용되는 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고용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 회사를 만든다 치자. 그리고 내가 고용을 한다고 치자. 근데 결국은 그 법인 회사가 돈을 벌어야 급여도 책정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해서 직장가입자가 될 거 아니냐. 나는 사실상 그동안 직장 생활만 오래 해왔지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 생각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센터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과 말씀 나눠보시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법인 만드는 거에 뭐 법무사 대동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 거 나도 안다.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거에 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일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법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생각의 전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뭐냐 하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근로소득이 있고요, 자본소득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자본소득,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소득이 있죠. 재테크인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직업이 있듯 법인에게도 직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업태, 업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집 짓고 건물 지어서 돈을 버는 회사는 건설업인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면 서비스업인 거고, 광고를 하고 돈을 벌면 광고업인 거죠. 근데 법인 중에서는 돈으로 돈을 버는 대표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업인 거죠. 대부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뭔가 되게 이상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쁘게 다뤄지다 보니까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건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부업자, 저도 대부업자고요. 저희 고객분들 대부업자가 수십 분이 계십니다. 다들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불법 사금융업자가 문제인 거지, 이거는 정상적인 지자체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대부업이 아니셔도 돼요. 뭐 건설업을 하셔도 되고 서비스업을 하셔도 됩니다. 뭐가 됐던 법인을 만드셔서 셀프 고용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우리는 필요한 건데, 우리가 건설이나 서비스나 광고 이런 거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딱히 우리가 건설이나 서비스나 광고나 이런 쪽에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뭔가는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볼 때 저는 대부업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대부법인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대부법인을 운영하는 회사는 직접 그 대출 받아가실 분들을 찾아서 대출을 내보내고 이자 받고 이런 행위들을 하겠지만, 이걸 전문적인 업으로 했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행센 GPL에 GPL 채권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거의 100% 다 그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대부법인이 갖고 있는 돈을 GPL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가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법인이 돈을 번 거지 우리 개인이, 선생님께서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아직은 선생님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부법인에서 여러분은 이제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급여를 내가 책정을 해서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건 내가 내 급여를 책정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 순간 4대 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서 우린 뭐가 되는 거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이자 배출을 발생을 시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한 이자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에 있는 돈을 받아올 때는 급여를 책정해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또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카드로 뭐 주유비나 식대나 이런 것들을 하면 또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법인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이 급여로 받아올 때 개인 소득세가 있고 또 법인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 세금이 건보료보다 높은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논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안 하죠. 소득세 거의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저희가 해보니까 통계상 5만 원 내십니다. 그런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부담이 되어서 줄이고 싶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던 그런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보료 절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대부법인을 활용하실 거라면, 다른 법인이 아니고 대부법인을 활용하실 거라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GPL 채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법인을 활용하실 거라면 결국은 이 법인에 있는 자본금을 갖고 GPL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GPL 채권이 뭔지 모르는데 막 법인부터 설립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GPL 채권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GPL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이 책을 한권 보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정리할 때도 정말 이 GPL 채권에는 G자도 모르시는 분들을 보셨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간단한 내용만, 핵심만 짚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GPL 채권은 내 돈을 빌려주고 연에 8%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 이자는 매월 28일 날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억 원당 보통 세전 66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그 사실상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1억당 60만 원 정도 그냥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GPL 채권의 만기는 1년 단위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뭔가 국채나 이런 것처럼 막 10년, 30년 이런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채권이고, 또 채권이라는 것은 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만기 됐을 때 원금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GPL 채권은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에 질권이라는 걸 내 이름으로 질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질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아마 근저당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 빌려서 집 살 때, 아파트 살 때 은행이 우리 집에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한테 계약대로 돈을 이자나 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우리 집을 경매로 처분을 해서 다시 자금을 확보해가는, 자기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해가는 그런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질권이라는 거는 이 근저당권보다 더 센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L 채권은 돈을 빌려줄 때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차주가 채무불이행, 돈을 못 갚는다 손 치더라도 갖고 있는 질권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법적으로 다 안정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친숙한 금융권,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가 아니라 약간은 여러분들께서 무섭게 생각하는 대부 법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GPL 채권에 개인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루트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굳이 타 대부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들에게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일반인 분들은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 공부는 별게 아니라 그냥 질권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KB 시세 정도는 볼 줄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고 해서 일반 부동산 투자처럼 뭔가 시세 차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그런 건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돈 빌려주고 그냥 8% 이자 받는 게 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GPL 채권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대부법인 설립인데, 사실상 대부법인 설립이야 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혼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한테 안내를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가 그냥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십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 진짜 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셀프 고용을 한다, 그리고 대부법인을 활용한다, 이런 생각의 전환들, 생각의 확장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는 절차적인 문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입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면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냥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뿐이지 저희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못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법인을 만드시면 통장을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한도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대부법인은 내 통장에 있는 걸 가지고 막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몇억 단위의 돈, 몇천 단위의 돈을 이체를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법인 계좌인데 한도 계좌예요. 하루에 30만 원밖에 이체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상 계좌 만들면 뭐해?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난 이상한 정상적인 사업자인데 이게 왜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주거래 은행이나 뭐 집에 가까운데 뭐 이렇게 가셔서 통장 개설하려고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이제 약간 좌절을 하십니다. 약간 나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대부법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듯 은행에서도 은퇴자가 대부법인을 신규로 개설했어.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봤더니 뭐 대부업과 뭔가 관계된 일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업을 한다? 뭔가 이상한데? 은행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사고 사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도 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계좌 개설하실 때 저희랑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은행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개설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 한도 계좌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계좌가 잘 개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계좌가 이상한데 악용되는 계좌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업체가 돌아가는 계좌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도 계좌를 풀어주는데 이미 저희는 수많은 건을 개설을 해서 수년간 운용을 해오고 있는 또 경험치와 거래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해당 은행과.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생 고객입니다 라고 가서 말씀하시면 탁탁탁탁 다 개설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건보료가 줄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저희가 예전에 실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런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19억이 있었고 현금 예금으로 한 4억이 있었고 부채 전세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한 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국민연금 140만 원 받는 게 있으시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예금 이자가 세후로 환산을 해보니까 107만 원이 되시고 건강보험료가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20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원래는 은행 예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었었죠. 이게 은행 예금 4억이었는데 이걸 빼서 자본금으로 해서 대부법인을 만드셨고 그 돈을 GPL 채권에 투자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GPL 채권 이자가 266만 원이 매달 그 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그대로 받겠죠. 그리고 법인을 만드셨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운영비가 32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32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세무 기장을 맡겨야겠죠. 그게 11만 원이고 대부업은 대부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은 필수적으로 물적 요건 중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11만 원. 이 11만 원도 사실은 개인들이 그냥 알아보셔서 사무실을 구하시다 보면 적어도 조금만 단칸방 지하에 있는 곳 보통 사무실 하나당 한 3, 4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 1인실도 대부업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11만 원의 비용으로 사무실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은 32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건보료는 4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이 건보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법인이 4만 원, 개인이 4만 원이 결국 8만 원 아니냐? 아닙니다. 이 4만 원을 개인이 2만 원, 법인이 2만 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37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7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거의 한 160만 원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160만 원이 만약에 한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던 분에게 160만 원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무시할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시던 분에게 160만 원이라는 추가 현금이 더 많이 생긴다. 이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질이 완전 바뀝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게 소고기로 바뀌는 거고요. 손주들 장난감 한 개 사줄 거 2개 사주게 되는 거고 세뱃돈 5만 원 줄 거 10만 원 주게 되는 겁니다. 생활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의 금액인 거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이랑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정말 체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40만 원 건보료 나오시던 분들이 3만 원 정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중간에 뭔가 행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소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께서 하신 건 딱 요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GPA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대부 법인 설립하셨고 GPA 채권 투자하셨고 급여를 수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답니다. 물론 이전에 가장 먼저 한 게 생각의 전환을 하신 거죠. 아, 지역가입자로선 답이 없다. 그러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돼야 되고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녹록치 않다면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나를 고용하는 것, 즉 셀프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법인은 대부업으로 하면 나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로는 이렇게 절차 진행이 된 거죠. 그 결과값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건보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싶어들 하시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건보료가 주는지 모르겠다. 그 방법만 알면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사실 건보료 걱정하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재산도 일구고 소득도 좀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잘 살아오신 결과물로 재산과 소득이 있는 건데 이 재산과 소득 때문에 건보료를 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께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다들 그 방법을 잘 실행에 옮기십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분을 숱하게 많이 봐왔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서 무엇이라는 것은 법인을 활용하시면 된다. 법인 중에는 여러 법인 다 상관이 없지만 특별하게 내가 목적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대부 법인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 법인을 하시게 된다면 하우는 GPA 채권을 활용하시면 너무나 쉽게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을 실제로 이제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막막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법인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감이 영 안 잡히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저희는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모든 운영을 거의 다 관리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왔던 카톡인데 이 대부업은 실태조사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라는 걸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등기를 보낸다는 문자를 오산시청에서 받고 저희가 공유 오피스가 오산시에 있기 때문에 다 오산시청에 다 지자체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산시청에서 받고 이렇게 서류를 받았는데 작성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거죠. 저희 이윤수 매니저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신 건데 저희는 이미 다 이렇게 작성을 이미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저희를 통해서 GPA 채권 운용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대출 나갔고 이자가 얼마 이런 거 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한테 요청 주시기 전에 이미 저희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실태조사 보고서는 모두 저희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차례 작성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식을 보관하고 있고 해서 따로 이메일을 받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기별 법인계좌 거래 내역이 필요한데 1월 7일에 부가세 신고 자료를 올려주신 것으로 이미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고객분들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셔도 때 되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법인 운영을 처음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는 게 아마 조금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고객분들께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요모조모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슨 짓이다 라고 아인슈타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노력을 기한다고 해서 건보료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는 이 대부 법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실무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